maybe dribble the court fast, break the pass, fake thing, go for the score. I push names, I'm taking the charge, my back ache from working the yard. Give me another 24 to sharpen the door swore. Blood, sweat, tears out of my pores, I'm running for mine, I'm looking for yours. 네, 안녕하십니까. 조코프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웬반야마를 비롯해서 야오밍, 랄프 샘슨, 모제스 말론처럼 키가 굉장히 컸던 선수들의 경력과 또 웬반야마의 롱런 가능성을 제가 한번 점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컨텐츠를 찍기 앞서서 폴 모케스키라는 전 NBA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 폴 모케스키가 키 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도 가져와 봤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 1957년생입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 20순위로 지명됐던 엄청난 유망주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신장이 2m 13cm에 113kg이 나가는 엄청난 거구였습니다. 1979-80 시즌에 데뷔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NBA가 이제 3점을 도입했던 그 해에 NBA 모습을 드러냈고, 이후에 휴스턴, 그리고 밀워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골든스테이트 등등을 거치면서 1990-91 시즌까지 NBA에서 활약을 하면서 694경기를 뛰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체계적인 훈련, 그 다음에 컨디셔닝, 그 다음에 장비의 발전이 사실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엄청나게 특출한 기량을 지니지 못했던 이 폴 모케스키라는 분이 694경기를 저 거구와 함께 또 견뎠다는 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폴 모케스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장이 큰 건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몸은 웬반야마나 나나 아니면 마누트 볼이나 포르징기스처럼 애초에 그렇게 키가 크도록 고안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키가 큰 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신체가 아닌데, 보통은 그렇게 키가 크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데럴 도킨스, 옛날에 아주 덩크를 잘 찍었던 분이죠. 이분과 모제스 말론, 얼 크레턴, 그리고 윌트 챔벌린, 잭 헨리 모두 다 심장 관련 질환으로 일찍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처럼 NBA에서 오랜 시간 뛰었던 키가 큰 선수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떠났던 이런 장신 선수들의 전례를 살펴봤을 때 나는 여전히 우려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웬반야마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키가 또 굉장히 NBA에서도 큰 선수들에 대해서 선배로서 우려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행히 우리 시대와 지금 웬반야마가 뛰는 지금의 시대는 많이 다르다. 특히나 웬반야마의 훈련을 보면 정말 훌륭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가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얼마나 좋냐. 그런데 우리 때는 그런 훈련 체계가 없었다. 그냥 몇 번 점프하고 렛츠 플레이, 그냥 뛰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농구가 훨씬 더 키 큰 선수들을 잘 관리하고 체계화된 훈련 컨디셔닝을 통해서 선수 생활은 물론이고 그 선수의 또 생명까지도 훨씬 더 지금 길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야오밍과 그리고 랄프 샘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래 뛰지 못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휴스턴 로켓츠에서 또 활약을 했었는데, 야오밍 같은 경우에는 8시즌 정도만 뛰었고, 랄프 샘슨은 처음에 이 선수가 NBA에 들어왔을 때 기대가 거의 웬반야마급이었는데 결국 부상에 사로잡혔죠. 자, 그렇다면 웬반야마의 신체 스펙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봐도 놀랍습니다. 2m 22cm, 최근 들어서는 살이 붙으면서 110kg을 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팔 길이가 2m 44cm입니다. 내 키보다 팔 길이가 NBA에서도 특히 흑인들 가운데서도 한 13, 4cm 길면 오케이거든요. 그런데 22cm가 깁니다. 축복받은 신체 조건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비슷한 스펙의 전 현직 선수들을 살펴보면, 야오밍이 2m 27cm에 140kg, 윌트 체인벌린이 2m 16cm, 그리고 랄프 샘슨의 신장은 2m 24였어요. 그리고 몸무게가 103kg이었으니 어떻게 보자면 웬반야마와 가장 비슷한 체구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랄프 샘슨은 외곽 플레이도 즐겼고, 본인이 코스트 드리블로 덩크도 찍고, 여튼 포지션을 파괴했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웬반야마 이전에 약간 웬반야마스러운 선수였습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가 2m 21cm에 109kg이고요. 그리고 스펙이 비슷하진 않지만 또 웬반야마와 뭐 종종 비교가 되기도 했었던 케빈 듀란트가 2m 11cm에 105kg인데 외곽에서 플레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웬반야마의 신체 스펙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웬반야마는 루키 시즌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 샌안토니 스퍼스의 팬은 아닙니다만 웬반야마가 샌안토니 스퍼스의 픽을 받았을 때, 즉 샌안토니 스퍼스가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었을 때 뭐 웬반야마를 지명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 못하고 선수들을 다소간 혹사시키고 그 다음에 선수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매니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설프고 그 다음에 노하우가 없는 몇몇 팀들이 있잖아요. 그런 팀으로 갔더라면 웬반야마를 굉장히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포포비치 감독도 팀 던컨이 최전성기일 때는 막 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포포비치 감독은 젊었었고 또 팀 던컨이라는 선수를 뭐 사실 관리하기는 어려웠죠. 결국에는 던컨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을 하고 포포비치 감독 본인도 감독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이제 선수들을 관리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웬반야마의 커리어 시작이 샌안토니오라는 건 여러모로 농구 팬 입장에서도 다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웬반야마는 첫 시즌부터 관리를 받았어요. 지난 시즌 71경기를 뛰었습니다. 루키로서 71경기를 저 2m 24cm의 선수가 뛰었다?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한 거죠. 그런데 출전 시간은 29.4분이었어요. 굉장히 잘 끊어준 겁니다. 사실 포포비치 감독 입장에서 당연히 지난 시즌에 무언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욕심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선수는 뛰고 싶어하고 감독도 잘하는 선수를 내보내고 싶어해서 1승, 2승이라도 더 따내고 싶은 게 사실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포포비치 감독 이하 샌안토니 스퍼스의 코칭 스태프는 철저하게 웬반야마의 출전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게요. 자, 윌트 체인벌린은 59년부터 73년까지 뛰었습니다. 총 14시즌을 뛰었는데 평균 출전 시간이 45.8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사실 불가사의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 전에 체인벌린은 육상 선수기도 했고 남다른 스태미나가 있었겠지만 정말 저런 선수가 다시는 나타나진 않겠죠. 자, 그리고 모제스 말론입니다. 76년부터 95년까지. 전성기는 뭐 80년대 언저리였어요. 총 19시즌을 뛰었고 1329경기 33.9분을 활약을 했습니다. 모제스 말론은 웬반야마나 혹은 뭐 야오밍류의 그런 키가 큰 선수는 아니었어요. 차라리 언더사이즈 빅맨에 가까웠는데 굉장히 뭐 파워 넘치는 그런 체구를 통해서 많은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몸싸움을 가져갔던 인물이었죠. 자, 야오밍입니다. 자, 야오밍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뛰었지만 8시즌 486경기가 전부였어요. 출전 시간 32.5분이면 관리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오밍 정도의 몸무게 140kg이에요. 하체가 엄청나게 두껍죠. 대신에 하체로 가는 하중도 많고 그놈의 중국 농구협회가 여름마다 야오밍을 불러댔으니 사실 비행기를 타고 오가면서 얼마나 또 신체 리듬이 많이 망가졌겠어요. 8시즌 486경기, 이건 사실 저는 중국 협회의 무능,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휴스턴 감독인 릭 아델만 옹을 저는 존경하긴 합니다만 야오밍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야오밍은 충분히 NBA에서 700경기 이상 뛸 수 있었습니다. 뭐 저랑 동갑이기도 하고 뭐 저도 야오밍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선수이긴 합니다만 486경기는 너무 아쉬운 거죠. 자, 그리고 케빈 듀란트입니다. 자, 듀란트는 총 16시즌 뛰면서 1061경기 활약을 하고 있고요. 36.7분. 듀란트는 굉장히 몸이 가볍고 그 다음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선수들과 다른 게 빅윙이죠. 3번과 4번을 오가는. 근데 그런 선수라고 하더라도 출전 시간은 살짝 긴 감은 있습니다만 아킬레스건이 끊긴 선수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컴백했습니다. 뭐 도미니크 윌킨스, 클레이 탐슨이 있겠지만 듀란트만한 선수는 없다고 봐야죠. 자, 그리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입니다. 자, 포르징기스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뛰고 있고요. 총 8시즌 459경기를 뛰었으니 야오밍과 뭐 출석률이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이 포르징기스는 뛸 수 있는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9분을 뛰었으니 사실 야오밍과 뭐 1, 2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포르징기스는 뭐 백투백 때 빠지고 또 보스턴 셀틱스 와서도 굉장히 많이 관리를 받고 있죠. 나이가 들수록 관리는 더 받아야 됩니다. 20대 때 초반에 키가 상당히 크지만 37분, 8분씩 뛸 수 있죠. 자, 하지만
나이가 지금 포르징기스처럼 들어가는 선수라면 더욱더 관리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랄프 샘슨은 NBA에서 딱 9시즌 뛰면서 456경기 활약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야오밍과 거의 비슷하죠. 출전 시간은 29.8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관리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숫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말년에 랄프 샘슨이 뭐 골든스테이트에서 뛰었고 세크라멘토, 워싱턴 블리츠 등등에서 활약을 했는데 이때 출전 시간이 많이 깎였을 뿐이지 휴스턴에서 뛰었던 첫 4시즌 동안 35분 뛰었어요. 그러니까 2m 24cm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선수가 35분 뛰니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이때도 결국에는 커리어 통산 출전 시간은 29.8분이지만 관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에 두 눈 똑바로 뜨고 랄프 샘슨의 전성기를 지켜봤던 포포비치 감독 이하 샌안토니 스퍼스의 프런트 오피스 코칭 스태프들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웬반야마를 첫 시즌부터 저렇게 관리해 준 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키 큰 선수들의 플레이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윌트 체인벌린입니다. 자, 이때도 뭐 출전 시간은 어마어마했었고요. 자, 지금도 저 때는 블락이 집계가 안 되던 시점이었지만 블락도 어마어마했었고, 자, 빌러셀과의 자리 싸움 잡고 연속 덩크. 지금도 하체 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거는 거의 뭐 레이 다운이잖아요. 자,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을 했었고요. 자, 윌트 체인벌린이 말년에는 뭐 패서로서도 활약을 했었는데, 자, 수비에서도 존재감 발휘했고, 야오밍도 휴스턴 로켓츠 초창기에는 보이시나요? 운동 능력, 스피드 엄청났었습니다. 캐년 마틴을 블락을 하고요. 자, 그리고 알론조 모닝, 드와이트 하워드, 자, 이런 선수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활약 펼쳤고, 자,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덩크 유명하죠. 벤 월러스 상대로 이런 덩크를 찍을 수 있었던 선수 2000년대 초반에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야오밍의 부드러운 슈터치, 엄청난 또 점퍼를 터뜨렸고요. 자, 포르징기스도 사실은 성향 자체가 윙에 가깝죠. 정통 빅맨이라 보기는 어려운데, 자, 저렇게 블락하고 달려나가는 속도, 스피드, 운동 능력, 포르징기스의 신체 조건에 사실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엄청난 능력이죠. 자, 쫓아가서 블락샷. 자, 그리고 스피드나 퀵리스가 동포지션 대비 가장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하체의 부하는 많이 갈 수 있어요. 자,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조 마줄라 감독이 첫 시즌부터 포르징기스를 엄청나게 애지중지 잘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하는 게 맞고요. 예전에 비해서 활동량이 현대농구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관리 없이는 선수 생명을 짧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불과 뭐 12, 13년 전만 하더라도 알렌 아이버슨 이런 선수도 42분 뛰었어요. 90년대 때 뭐 라트렐 스프리웰 41분 막 이렇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뭐 선수가 약해졌다, 무슨 로드 매니지먼트냐 이렇게 꼰대스럽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결국에는 부상은 누적된 피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웬반야마류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또 끊임없는 관리를 통해서 심장 관련 질환으로 좀 요절했었던 그런 선배들의 또 전철을 반드시 따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뭐 랄프 샘슨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랄프 샘슨은 말년밖에 지켜보지를 못했고 이렇게 키 큰 약간의 신인류 느낌의 선수는 뭐 듀란트, 포르징기스, 그리고 또 웬반야마, 뭐 또 야오밍도 약간 결은 다르지만 자, 이런 선수들의 플레이를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NBA에서 15년 이상 뛰면서 또 1000경기 이상 활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습니다. 자, 이상 웬반야마를 비롯한 장신 선수들의 플레이와 또 커리어를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